안녕하십니까. 제규어랜드로바 일산 전시장입니다. 저희 제규어랜드로바 일산 전시장에서 XF 차량을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XF 차량 보증 안내를 드리면 보증 기간은 3년에 10만 킬로이고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보증 기간 다음으로 차량 설명에 앞서 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의 버튼은 크게 5가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 맨 위의 버튼은 차량 문을 잠그는 버튼, 오른쪽 위의 버튼은 차량 문을 여는 버튼, 그리고 왼쪽 아래의 버튼은 야간에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때 헤드램프에 불을 비춰 차량을 찾는데 더 쉽게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른쪽 아래 버튼은 트렁크를 여는 버튼, 맨 아래의 버튼은 비상 경적을 울려서 차량이 도난을 방지하거나 경적음을 크게 울려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저희 차량은 키리스 엔트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차량 손잡이의 오목한 부분을 손으로 갖다 대면 문이 잠기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차량이 잠기는 것과 열리는 것은 사이드 미러의 접힘과 펼쳐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문을 잠그실 때 손을 넣은 상태에서 오목한 부분을 같이 동시에 누르게 되면 오류가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목한 부분을 손을 바깥으로 빼신 상태에서 넣으셔야지 완벽하게 잠깁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와서 차량의 시동 거는 버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시동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약 2초간 길게 눌러 주시면은 차량의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릴 경우 기어 변속기가 올라오고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는 송풍구가 펼쳐지게 됩니다. 차량을 시동 건 상태에서 왼쪽 버튼부터 안내해 드리면 이쪽 아랫부분 M123으로 적혀 있는 버튼은 메모리 시트 기능입니다. 차량 시트를 운전하기 쉬운 위치로 고정시킨 후에 M을 누르고 원하시는 번호로 세팅을 누르시면 메모리 시트가 완성이 되는데 시트를 조작하신 상태에서 1번을 누르시면 기존에 세팅했던 가격으로 시트가 조정이 됩니다. 메모리 시트 위쪽 부분에는 문을 내부에서 잠금 버튼과 열림 버튼으로 나눠지고요. 위에 보시면 키즈락 버튼이 있습니다. 다른 차랑 조금 다르게 키즈락 버튼 같은 경우에는 불이 들어왔을 경우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문까지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뒷자리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리고 올리는 버튼은 이쪽에 있고 그 위에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버튼이 있는데 왼쪽 방향을 누르시고 왼쪽 가운데 스틱을 조정하시면 사이드 미러가 조정이 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시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조정됩니다. 사이드 미러를 접으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양쪽 조작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다시 동시에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가 펼쳐집니다. 내부 사양으로 와서 방향 지시등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볍게 한 번을 터치했을 경우 3번이 깜빡이노 소등되고 깊게 누르시면 지속적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여기서 오토라고 표시된 버튼으로 돌려주면 오토 라이트가 되며 차량 외부의 밝기에 따라서 라이트를 껐다 켜졌다 조절을 해줍니다. 볼록 나온 부분을 눌러주시면 밑에 계기판에 보시고 싶은 화면으로 아랫부분이 전환이 되며 보시고 싶은 화면으로 전환한 후에 냅두시면 그대로 세팅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시면
여느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와이퍼를 조정해주는 장치이며, 맨 아래 칸으로 한 칸 내리신 후에 한 칸 올리시면 오토 상태가 됩니다. 레인 센서에 따라서 비 오는 양에 따라 와이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저희 스티어링 휠 핸들을 조작하는 버튼은 오른쪽 아래에 있으며, 요 아래의 버튼 방향대로 핸들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에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된 기능이 있는데, 패들 시프트라고 수동 기아 변속기입니다. 수동 기아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숫자가 D에서 D2로 바뀌던가,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D1 수동으로 기아 변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드라이브 모드 상태에 있다가 고속 주행을 해야 되는데 1단에서 변속이 되지 않을 경우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길게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원래의 드라이브 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아 변속 장치는 돌려주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되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실 때는 살짝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십니다. 파킹 모드를 둔 상태에서 계기판에 대한 조작 버튼은 메뉴 버튼을 통해서 계기판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조작을 해서 계기판에 보고 있는 내용물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메뉴를 누르신 후에 디스플레이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세팅에서 맵을 OK 버튼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계기판에 뜨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끄시려면 다시 OK 버튼을 눌러서 맵의 설정을 끄시면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저희 XF 차량이 가장 자랑하는 인컨트롤 터치 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인컨트롤 터치 프로의 4가지 화면으로 나와 있고, 요 4가지 화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왼쪽 상단부는 미디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로 들어가셔서 소스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 TV, 미디어 라이브러리 이렇게 3가지 모드가 나오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듣고 싶으신 라디오를 들으시면 되시고, TV 같은 경우에는 TV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정차 중에만 TV 화면이 나오고 주행 중에는 TV 화면은 꺼집니다. 미디어 라이브러리는 CD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아래쪽 하단부에 USB 단자를 꽂아서 USB를 통해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에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되면은 핸드폰 화면이 다시 하나가 더 뜨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면 라디오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주파수대가 나오며 AM과 FM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 FM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즐겨찾기한 주파수대가 나와서 보다 자주 들으시는 주파수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으로 들어가게 돼서 다음으로 오른쪽 시트 표시가 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오른쪽 시트 표시를 누르시면 열선 시트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온도를 켰을 경우 3단계에 나눠서 열선 시트의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기능의 가운데 부분을 터치할 경우 히터와 에어컨을 설정해주는 기능인데, 바람 나오는 방향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에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동승석과 조수석이 동일하게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 세 번째는 블루투스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기능은 전화 연결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새 장치 페어링을 하시면 이런
검색할 수 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의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의 블루투스 버튼을 ON을 시켜주시면 핸드폰에서 기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연결이 되는 XF 차량을 연결을 해주시면 블루투스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일치하는지 번호가 나오고, 전화기에서도 확인을 눌러주시고 차량에서도 얘를 눌러주시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전에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소스 버튼을 누르시면 갤럭시 노트 5, 제 전화기가 갤럭시 노트 5인데 그 화면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갤럭시 노트 5를 선택하시고 핸드폰에 음악을 트실 경우에는 핸드폰에 음악이 나옵니다. 볼륨을 켜서 핸드폰 음악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네 번째 칸은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 이 6가지의 네모가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주소 입력, 검색,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주소 입력을 누를 경우에는 도특별시 광역시를 선택하고 그 위에 시와 구, 마지막으로 동과 거리명, 아니면 단지와 번지수를 통해 주소 입력을 확인하시고 내비게이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처음 네 화면을 지나서 옆으로 한 칸을 누르시면 에코 데이터, 카메라, 인컨트롤 앱, 시트, 발렛 모드, 연락처, 음성,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 에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차량 주행을 얼마나 연비 운전을 했는지 확인해주는 기능과 현재 뒤에 있는 카메라 비추는 기능을 이 화면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카메라 기능, 그리고 인컨트롤 앱은 추후에 다른 직원이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누르실 경우 열선 시트가 동일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첫 번째 화면의 두 번째 칸에 요 시트 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이랑 누르면 동일한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발렛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발렛을 맡기셨을 때 요 안에 내부 사양들을 잠궈주는 기능이고, 블루투스와 연결이 되어서 연락처 확인까지 가능하시며, 블루투스 기능은 이쪽에 오른쪽 한 칸에 마지막 칸에 있고, ASI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지용 정보라든가 점알찰 발진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공조기 장치가 있는데, 공조기 장치 왼쪽 부분 상단부에는 온도 표시가 되고, 온도 조절은 여기 빨간색 버튼과 파란색 버튼을 통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온도 조절이 현재는 동승석과 상이하게 조절이 되는데, 싱크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동승석과 동일하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가운데에 보시면은 비상 깜빡이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거는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인컨트롤 터치 앱 화면, 이 화면과 동일하게 단축 버튼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버튼이며 누르실 경우 화면, 아까 그 시트를 누르셔서 열선 시트를 온오프 하는 그 기능과 똑같은 기능인데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 버튼이며, 맥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앞유리에 성에나 습기가 찼을 경우에 지워주는 버튼이고, 작은 선풍기 방향과 큰 선풍기 방향으로 바람 세기를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기아 변속기 아래 에코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는데, 차량이 드라이브 모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경우 7가지 요건이 충족했을 때 연비 운전을 위해 시동을 꺼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조금 거슬린다 하실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 그 장치를 꺼주시면 되십니다. 가운데는 드라이브 조작 모드이며, 왼쪽으로 한 칸 눌리셨을 때는 다이나믹 모드가 설정됩니다. 다이나믹 모드를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보다 다이나믹한 주행을 위해 서스펜션이 강화되고 출력값을 높여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일반 주행 버튼이며, 세 번째는 연비 향상을 위한 에코 버튼, 마지막으로는 눈길이나 이제 습기가 찬 길에서 보다 안전하게 빠져나와 주게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지막 버튼은 DSC라는 버튼이며, 다른 브랜드에서는 ESP 혹은 VSA라고 불리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는 안전 사양이기 때문에 거의 오프 버튼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기능은 스노우 타이어를 끼신다던가 아니면 네 바퀴가 전부 다 빙판길에 빠져 있을 경우 차체 자세 제어를 하면은 더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그때 온오프를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저희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파킹으로 되어 있으며, 인위적으로 거실 때는 이 버튼을 당겨주시면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 엑셀레이터를 밟으시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위로 올라와서 이 위쪽 버튼은 선루프 기능에 대해서 열리고 닫히는 버튼이며, 선루프에 덮개만 닫는 버튼, 그리고 선루프에 덮개만 여는 버튼, 이 뒤쪽 부분을 눌러주시면 뒤에 부분만 틸트가 되시고, 한 번 더 깊숙이 눌러주시면 선루프가 전체가 다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 부분을 길게 누르시면 선루프가 닫힙니다. 뒤쪽에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들어가 있으며, 왼쪽 아랫부분 햇빛 가리개를 여실 경우 햇빛 가리개를 드시면은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차량 트렁크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제규어 마크가 들어있는 아랫부분을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리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에드블루라는 마개가 덮여 있습니다. 여기는 요소수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호스인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를 넣어 주셔야 되며, 경고등이 떴을 때 10L를 충전해 주시면 되십니다. 만약 10L 이상을 더 넣으시게 될 경우 차량에 경고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0L를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트렁크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노란색 버튼이 있는데, 노란색 버튼을 당겨 주시면은 뒷자리가 6대4로 폴딩이 될 수 있도록 조작해주는 버튼입니다. 노란색 버튼을 당기신 상태에서 시트를 앞쪽으로 당겨 주시면은 180도 폴딩이 되시고요. 보다 큰 짐을 실으실 때는 폴딩을 시키셔서 짐을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는 이쪽 버튼을 통해서 트렁크를 닫으실 수가 있으시며, 본네트를 여시는 방법은 운전석으로 오셔서 브레이크 페달 왼쪽 부분에 레바를 당겨주시면 본네트가 열립니다. 본네트가 열린 상태에서 제규어 마크가 있는 위쪽 부분에 손을 넣으시고 레바를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열리는 버튼이 있는데, 레바는 이쪽에 달려있고 이거를 왼쪽으로 당겨서 여시면 되십니다.
본네트를 여시면 왼쪽에 파란 뚜껑이 보이는데 여기에 워셔액을 충전해 주시면 되십니다. 본네트를 닫으실 때는 보다 강한 세기로 눌러주시면 본네트가 닫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XF 차량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